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 주제는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어프로치라는 주제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봄철에 라운드를 나가게 되면 겨울 내에 골프를 쉬다가 라운드를 나가서 여러 가지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만 특히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 위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뒷땅을 치면 어떡하나, 탑볼을 치면 어떡하나 하면서 치기도 전에 겁을 먹고 실수를 하는 골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어프로치 방법을 마스터하고 나시면은 손쉽게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가, 서, 바 이 세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가까이 서고 바깥쪽에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어프로치를 알려드리기 이전에요. 우리가 코스에 나가면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린 주변에 가서 특히 이제 핸디가 조금 높은 골퍼분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평범하게 굴려서 쳐도 그냥 안정감 있게 쳐도 되는 어프로치를 괜히 이렇게 열고 막 띄우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브샷이라고 하는 이런 샷들을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샷을 시도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하고 싶은 로망이 있는지는 잘 알겠지만 스코어를 줄이고 안정감 있는 골프를 위해서는 조금은 굴러가는 듯한 어프로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무리하게 띄우거나 어려운 샷을 구사하지 않고도 조금의 기술을 향상시켜서 좋은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유형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깁스형입니다. 특히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골퍼들에게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팔과 손을 완전히 이렇게 뻣뻣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치고도 굉장히 스스로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나는 골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뻣뻣한 깁스형의 경우에는 심각한 미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공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원하는 거리를 보낼 수 없고, 즉 거리감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숏게임에서는 거리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거리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좋은 거리감, 일관된 거리감을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리듬감입니다. 그런데 이 깁스형의 경우에는 리듬감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뻣뻣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크기 이상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5m, 10m 정도의 거리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한 15m, 20m만 치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뻣뻣하게는 도무지 원하는 거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강도를 이렇게 갑자기 강하게 콱 하고 쥐어박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리듬감이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요. 우리가 이 좋은 리듬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가상에 물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컵을 이 방향으로 옮길 건데 같은 힘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물컵을 움직이면 물이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게 이동시킬 수 있겠지만 천천히 움직이다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것도 조금의 안정감은 이룰 수 있고, 물론 가만히 있던 컵을 갑자기 가속하게 되면 당연히 엄청나게 흔들리고 컵 안에 있던 물들이 와장창 쏟아질 겁니다. 바로 그렇게 힘이 변하는 것,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고 일관된 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리듬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숏게임에서는 이 좋은 리듬감만 유지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깁스형에 이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 유형은요. 안전제일주의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프로치를 할 때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빈스윙부터 그런 분들은 오래 걸려요. 그냥 네. 편안하게 서서 이렇게 공 앞에 다가가고 부드럽게 쳐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이미 치기 전부터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경직이 되다 보니까 그립 하나 잡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어드레스에 들어가서 공을 치게 돼도 막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다가 막상 공을 치게 될 때는 이렇게 네, 굉장히 감속을 하면서 치는 이런 골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감속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숏게임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계적인 숏게임의 대가 필 밀켈슨이 항상 숏게임 클리닉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감속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 감속이 좋지 않은 이유는요. 클럽 헤드가 너무 천천히 다니다 보니까요. 조금만 뒷땅이 맞아도 클럽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금처럼 아예 심각한 미스를 유발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다면 뒷땅을 좀 친다고 하더라도 밀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숏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보내더라도 약간의 강도를 줘서 이렇게 치게 되면요. 뒷땅을 치더라도 밀고 나가는 힘, 즉 관용성이 발휘되면서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가서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서바를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 위치예요. 이 가서바를 할 때의 공 위치는 지금처럼 평상시의 어프로치보다는 굉장히 좀 왼쪽 편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스탠스도 오픈 스탠스가 아니라 거의 11자로 섰어요. 네, 맞습니다. 퍼터와 동일한 스탠스 그리고 퍼터와 동일한 공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까이 서고 클럽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클럽을 세워줬으니까 지금 이 헤드 앞에 붙어있는 이 빨간 스티커 보이시죠? 요 지점에 공을 맞춰주는 겁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클럽을 세워준 뒤에 빨간 지점에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가운데가 지금 아니고 약간 바깥쪽을 맞춰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클럽을 세운 다음에 공을 가운데 맞추려고 하면은 이 리딩 엣지가 이미 공의 중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친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탑볼이 나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가운데를 맞추게 되면 동일한 어드레스를 취하고 똑같이 낮게 다녀도 이런 공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토우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서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가까이 서고 클럽을 세우고 바깥쪽에 맞춘다. 공 위치와 그리고 그립은 퍼팅처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사실 그립도 퍼팅처럼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퍼팅처럼 잡고 움직이게 되면요. 클럽의 헤드가 굉장히 낮게 다니게 되는데요. 이렇게 클럽의 헤드가 낮게 다니게 되면 실수를 하더라도 티가 나지 않아요. 제가 이 가서바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어프로치라고 말씀을 드린 데에는 잘 치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설령 조금의 실수를 하더라도 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잘 쳐도 혹은 조금 미스를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쉽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퍼터를 할 때 미스를 하면, 그러니까 퍼터도 롱펫 같은 걸 하면 한 번씩 뒷땅이나 뭐 탑볼 같은 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퍼터를 할 때 어프로치 실수했을 때처럼 아이고 또 이거 잘못 맞으면 어떡하나, 또 뒷땅이나 탑볼 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는 골퍼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터는 골프 클럽 중에 가장 낮게 다니기 좋은 형태로 스트로크가 되다 보니까 미스가 한 번 혹은 두 번 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내가 언제 미스를 했느냐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가서바 어프로치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 가서바 어프로치를 하실 때 가까이 서고 클럽을 세워주는 이유 또한 한 번 더 가까이 서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서서 안정감을 유지시켜 줬는데 한 번 더 세워주고 더 가까이 설 수 있게 해줌으로써 2배의 안정감을 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까이 서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드레스 했을 때 이 헤드와
발의 간격을 잘 정하지 못하는 골퍼분들이 있어서 그걸 정해드릴게요. 네. 가서바 어프로치를 할 때 기본적인 간격은요, 이 한 뼘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헤드와 내 발끝, 이 발의 끝 라인이 한 뼘 정도, 약 한 2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가까이 서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인 가서바를 익히신 다음에 응용법을 익히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 뼘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어프로치가 두렵고 특히 공 맞추는 것 자체에 자신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골퍼분들, 그리고 그린 주변에 짧은 어프로치에 대해 고민이 있었던 골퍼분들은 가서바 이 세 단어를 기억하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보다 안정감 있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서바 반드시 기억하셔서요.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만나볼까요? 네, 어프로치 때 손목을 쓰지 않으면 자꾸 깁스형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또 손목을 쓰지 않는 어프로치가 될까요?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을 사실 프로들도 레슨을 할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어프로치를 할 때 손목을 쓰지 말아라. 그래야 공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프로들이 손목을 쓰지 말라고 전달하는 뜻은요, 이렇게 완전히 깁스한 것처럼 뻣뻣하게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클럽의 헤드 무게는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목의 힘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손목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목을 쓰지 않고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립 프레셔를 1부터 10까지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는 1에 가까운 강도로 아주 가볍게 잡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 손 안에서 클럽이 이렇게 좀 노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내가 잡은 가벼운 그립 프레셔와 움직이는 속도가 일치가 되면 지금처럼 손가락만 잡고 하더라도 클럽이 흔들거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가 가볍게 잡은 프레셔와 속도가 일치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흔들거리게 되거든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좋은 리듬감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립 프레셔를 조금 가볍게 잡고 그 가볍게 잡은 만큼 천천히,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면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도 좋은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도움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어쩔 수 없이 높게 뛰어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골프를 치다 보면 띄워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띄우려고 할 때 뭐 헤드를 이렇게 얼고 뭐 안고 손목을 코킹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막상 이 부분을 필드에 나가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뭐 하루 종일 해도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할 만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일반 골퍼분들이 띄우는 연습을 하시기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띄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은 왼발 앞에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헤드를 과하게 열고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일반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서 칩샷을 할 때처럼 체중을 완전히 왼쪽에 100%다 실어주세요. 그리고 핸드 포워드도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처럼. 그래도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핸드 포워드 한 손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조금 높은 탄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친 공은 좀 탑볼이 맞으면서 낮게 갔는데, 이렇게 똑같이 유지해놓고 과하게 이렇게 핸드 포워드를 유지한 채로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탄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 방법이 가장 쉽게 공을 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체중을 왼발에 다 실어주고 핸드 포워드 한 손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야지 공을 좀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응용해 보시면은 띄우는 어프로치도 조금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띄우는 어프로치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네, 깁스를 풀기 위한 평소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어요. 깁스를 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는 어프로치에 거리감이 없는 분들도 하시면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손목을 쓰지 않는 어프로치를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그 깁스형에 자꾸 함정에 빠져들기 때문인데요.
어프로치를 좀 잘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느끼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백스윙을 하실 때 손은 제자리에 두고 오른손 손목을 꺾어서 클럽을 들어주는 연습을 몇 번 해보세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목만 사용해서 공을 치려고 이 동작을 한 게 아니라 경직된 손목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고 손목을 이렇게 몇 번 움직여 본 뒤에 아주 살짝만 손목을 이용해서 헤드를 보내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치면요.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가 됩니다.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은 제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간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오른손을 사용해서 헤드를 들어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아까 연습한 것처럼 코킹을 하듯이 들어 올려줬는데 과장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여지다 보니까 움직임이 크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많은 프로들이 손목을 쓰지 말고 어프로치를 하세요라고 전달하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